김건희 관련 악재가 조중동의 예상대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가 중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공흥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 부담금이 당초 17억 4,800만 원에서 0원으로 대선 전에 문제 제기하자 뒤늦게 1억 8,700만 원을 정정 부과한 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날 윤석열의 처남이자 김건희 친오빠인 양평 공흥지구 시행사업자 ESIND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윤석열 처남 회사가 개발 부담금 산정 업무를 수행했던 용역 업체의 개발 비용을 과다 산정하도록 요구했다는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개발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잔금 50%를 지급하지 않는다. 사업할 때부터 개발 부담금을 낼 마음이 없었다는 것 이제 드러난 것 아닙니까? 검찰 역시 이런 이례적인 계약 조건이 양쪽의 공모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도한 이정아 기자는 사실 공흥지구 취재로는 유명한 분입니다. 작년에 이 단독 보도 역시 이정아 기자였는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공판처럼 이걸 흘린다. 뭔가 이상합니다. 들리는 소문으로 의하면 이 기소로 건희가 당시에 난리를 쳤다는데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을까요? 회의적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저들의 터져가는 악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가지를 파야 합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권력투쟁은 뭐 눈앞에 다가왔죠. 네. 그거는 이제 피하지 못할 일이 되긴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방법이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있겠죠. 네. 정치권에 들어와서 저도 뭐 평생 팔자에 없는 정치를 어쩌다가 몇 년을 했는데 예. 그때 제가 참 절감한 게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이게 반영이 되는구나 결국. 그러니까 제가 저 스스로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법률가로서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사고하면서 세상에 이제 그 옳고 그른 게 확실히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체질화돼 있는 네. 그런 게 정치하고 이게 종종 참 맞지 않는다, 안 맞다.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하물며 이게 검사 출신들이 아무리 정치검사 출신이라도 그게 더하죠. 그러니까 예. 오로지 머릿속에 담아 있는 거는 권력과 자리를 향한 욕망. 그게 이제 누구보다 큰 집단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예. 윤은 지금 그 침팬지 사회에서 말하는 알파메일의 위치에 스스로 가 있는 거를 굉장히 지금 즐기고 있는 거고 네. 그건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네. 이걸 도전하는 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응징하겠다. 네. 그리고 평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가 알파메일의 위치에 있지 못할 때 예. 알파메일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가가다가 네. 그 사람의 허점을 보이면 잔인하게 쑤시는 방법으로 지금 알파메일의 위치를 차지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똘마니이자 가장 확실한 조력자가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은 현재 알파메일이 갖고 있는 그 수준이나 수법이나 예. 그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잘 사람이에요. 알죠. 현재 알파메일인 윤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은 가장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치명적인 배신자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지향하는 바, 그 욕망의 크기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잘 알죠. 네. 잘 아는데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면 승부를 해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든 본인을 포장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상대방을 현혹한 다음에 이 사람이 약간의 방심을 하게 되면 쑤시는 그 배신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소강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 예. 저는 그걸 국감 전까지는 별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국감 전까지는 10월까지. 예, 국감 전까지는 한동훈이가 어쨌거나 그 용산하고 보조를 맞추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예. 하나 돼서 가야 된다 어쩌고 하면서 예. 한편으로는 뒤로 자꾸만 뭔가를 흘릴 겁니다. 양쪽 다. 윤도 그렇고 한도 그렇고. 네, 공감합니다. 두창이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더욱 몰아치고 숨통을 조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두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이런 정권 교체를 하려면 저 정권이 사실상 행정 마비 상태로 가야 쉽게 전복시킬 수 있는데 그러려면 좀 더 강하게 국조와 특검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사건을 두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고뇌의 과정에서 폭로를 하고 공익 제보자가 될까 이런 생각이 수없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생각된 것은 저들은 주변까지 반드시 보복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감히 상상해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지적했던
어설픈 관용은 참극을 부른다의 현실화입니다. 양심 있는 이가 정의로운 행동을 하려 해도 믿고 기댈 수 없으니 결국 삶을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민주당이 좌우 정권 교체를 하면 이 공식을 꼭 깨주시길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